자사고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교육 환경이라 부르는데, 이 교육 환경이라 부르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자사고랑 일반계 고등학교 어디로 가는 게 더 나에게 유리할까입니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질문하고요. 친구들도 질문하지만 학부모 질문으로도 되게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물론 학생 개인 성향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결론은 자사고로 가는 게 좀 유리한 면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반대로 포기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포기하고 그 포기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기한 게 아쉬워 보일 수 있고요. 내가 선택한 걸 즐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 너는 그럼 자사고를 가, 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 그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디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잃게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그것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자사고는 일반계 고등학교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자사고가 일반계 고등학교랑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재상을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인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 재구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을 할 때 있잖아. 이 교육 과정을 내 마음대로 좀 더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영어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그럼 영어의 시수를 늘리는 거지. 다른 시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재구성이 일반계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요 정도 되거든. 근데 자사고는 요만큼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육과정이 훨씬 더 유연화되어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이랍니다. 그럼 이런 장점만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두 가지 장점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단점을 가져가게 된답니다. 바로 뭐냐면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재구성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학교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는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학비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학비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돈과 그 다음에 교육을 같이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학교가 학원화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이야기하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자사고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네가 일반계 고등학교랑 자사고를 고민한다는 뜻은 너는 일단 대학교를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교를 가는 게 무엇이 더 유리할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교라고 말하는 거는 갈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수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무엇이 유리할 거냐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수능을 볼 때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라는 접근으로 보면은 당연히 수능을 볼 때는 자사고가 유리하죠. 자사고가 왜 유리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학생의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학생의 지적 수준이 향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너에게 수능을 맞춰서 공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 친구들이 있으며, 거기에다가 네가 좋은 길로 가고 있는지, 네가 선배들을 봤을 때 잘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우수한 선배들을 갖추고 있는 환경, 즉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네가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소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자사고를 선택한다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나보다는 넌 수능을 잘 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너는 내신을 망칠 확률은 매우 높아요. 이유도 간단해요. 그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공부를 열의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많이 온 만큼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도 다 같이 열심히 하겠지. 시험 보면 한 줄로 찍고자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 있어야 하는 친구들이 없는 만큼 너는 위에 쪽에서 피 터지겠지. 그러니까
수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업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반드시 자사고등학교보다 비율이 더 높게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시를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자사고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면접이라는 거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럼 면접은 무엇이 유리할까? 면접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학생이 뭔가 한 활동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다양한 대회 아니면은 다양한 학교에서 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행사를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면접에서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무엇에 더 유리할까요? 자사고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사고가 조금 더 많은 행사를 당연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대1인가? 우리가 수능, 그 다음에 면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사고가 좀 더 유리하다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그럼 모두 다 자사고로 가는 게 유리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원론적으로 한 내용이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줘. 이제부터 개인적인 이야기,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너 자사고 왜 가고 싶어? 그 자사고의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사고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교육 환경이라 부르는데, 이 교육 환경이라 부르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친구들이 좋은 거야. 맞잖아. 친구들이 좋은 거야. 학교에서 뭐 얼마나 좋은 교육 과정, 아니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 한다 해도 그거를 받아먹는 너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주는 교육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느냐. 즉 다른 말로 해볼까요? 수업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네가 지금 자사고로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네가 거기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냥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가고 싶은 거야.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자사고, 과학고 솔직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거를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 포기하고 있는 거 하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포기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포기함으로써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을 좀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교육 심리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장독립과 장의존이라는 우리가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장의존과 장독립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면은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를 활용해 가지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이론을 쉽게 말하면은 내가 공부를 한데 내 주변에 장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크느냐 아니면 그 영향이 적게 미치느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내 주변 분위기, 쉽게 말하면 학습 분위기가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면 나는 장의존적인 사람이고요. 학습 분위기가 나에게 영향을 덜 미치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장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쉽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사고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자사고는 철저하게 장의존적인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수업 분위기가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랑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쟤랑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더 열의를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학업 능력이 높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네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는 장독립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장독립적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나는 내 친구랑 공부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가 공부를 하고 공부해서 내가 무언가 동그라미 하나 더 늘어났을 때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내가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 새롭게 알아가는 게 기분이 좋고 그걸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되게 잘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경쟁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반드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경쟁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네가 그런 우리가
우리가 동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동기라고 부르는 거는 외적 동기,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것, 우리가 그걸 외적 동기라고 하면 나 스스로 무언가를 잘함으로써 내가 혼자 뿌듯하니, 내적 동기적 측면에서 봤을 땐 자사고는 철저하게 외적 동기가 강화가 잘 되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내적 동기만 가지고 네가 공부를 한다? 그럼 너 왜 거기를 갔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요. 우리가 반에서도 보면은 가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남들 다 놀 때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장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 친구들은 학업 성적이 주변 친구들이 조금 더 낮은 곳이 조금 더 나아요. 그런 곳에서 너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가 내신 성적을 잘 받고 그걸로 대학교를 가보자고. 너한텐 그게 필요한 거잖아. 자사고를 네가 왜 가려는데? 자사고를 가고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자사고는 수업 분위기가 좋은 것이라니까? 근데 넌 수업 분위기가 필요가 없잖아. 넌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하잖아. 넌 주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든 너한텐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넌 그냥 이 공부가 재밌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 왜 가? 거기에서 굳이 네가 돈을 몇 배의 돈을 더 주고 네가 얻을 게 많지 않아. 그럴 바에는 철저하게 너에게 맞춰져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는 거야. 이게 첫 번째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바로 뭐냐면은 네가 장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장의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자사고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남들 다 놀 때 공부하는 친구 반에 몇 명 돼요? 10% 되나?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장의존적인 친구들이 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말했지만, 장 독립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가 더 불리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외적 동기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바로 성공 경험이라는 거예요. 성공 경험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그 해낸 것으로 인한 뿌듯함, 그걸로 인해서 내 몸에서 뭐 호르몬 같은 게 분비돼 가지고 여러분들 기분 좋음도 있고요. 친구를 경쟁으로 이겼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성공 경험이 솔직하게 말하잖아. 네가 자사고를 가면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공부를 다 같이 열심히 하는 환경에 네가 뛰어든 거잖아. 그곳에서 네가 공부를 더 잘하는 게 쉽냐고. 아니 막말로 전교 1등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그 학과, 뭐 대표적으로 서울의대, 서울대 법대, 거기에는 전국에 있는 전교 1등들이 솔직히 다 모였잖아. 근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50명이라면 그 50명 안에서도 1등이 나오고 꼴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꼴등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 꼴등은 지금 서울법대, 서울의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1등 이야기만 들었단 말이야. 1등, 그전에도 1등, 초등학교도 1등, 중학교도 1등, 고등학교도 1등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대학교 와서 전교 꼴찌라네. 이거 받았을 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버텨야 돼요. 이거 버티는 게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칭찬을 듣던 아이가 칭찬을 듣지 못하는 아이가 되거든. 칭찬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사고를 가잖아.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거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돼요. 라떼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자사고가 없었어요. 물론 그리고 저는 일단 촌동네에서 살아서 자사고라는 게 있었어요. 전 그곳에 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대신에 비평준화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준화 고등학교 있고 비평준화 고등학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는 차이점 하나예요. 교육과정 재구성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학생들을, 원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었어요. 성적으로 자를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비평준화 고등학교, 그리고 전 제 지역보다 조금 더 학업 능력이 뛰어난 고등학교를 전 가봤거든요. 그쪽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입학시험도 봤어요. 저 나름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고 학업 성적이 꽤 높았거든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많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과 했던 첫 번째 면담이에요. 면담 때 선생님이 저한테 숫자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 숫자가 몇이었냐면 21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 21. 21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게 너의
성적이야. 전 이 성적을 보고 내가 전교 21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고등학교가 그때 몇 반까지 있었지? 8반까지 있었나? 12반까지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긴 했지만 전교생이 그때 한 400에서 600명 사이였는데 저는 그 중에서 약간 21등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잘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생각은 아주 철저히 저만의 생각이었고요. 전 그때 반에서 21등이었어요. 그때 저희 반이 40명 정도 됐으니까 절반이었네요. 그게 저의 등수였다는 사실을 전 들었을 때 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런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내가 진짜로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나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거기 가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제가 겪었던 저의 그냥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험을 볼 때마다 굉장히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잖아요. 시험이 보통 어렵잖아요. 학년 평균이 82점 정도가 나오고요. 시험이 쉽잖아요. 학년 평균이 과목 평균이에요. 과목 학년 평균이 93점 정도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평균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90점을 넘지 않고서는 내가 중간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내과 과목이 아니라 스페인어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스페인어를 배웠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목 전체 평균이 97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스페인어 시험에서 한 문제가 4점짜리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개 틀리면 평균 이하였다는 거예요. 전 그때 그거를 겪으면서 전 그 학교에서 솔직히 제가 그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제가 제 근처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다면 아마 좀 더 높은 등수를 갖고 좀 더 흔한 말로 날아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 그곳을 선택을 하지 않고 이 고등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더 학교에서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그냥저냥 했었던 아이 정도였고요. 대신에 전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서 저는 수능 점수를 아마 제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을 때보다 더 잘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전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중학교에 있었을 때보다 정말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칭찬 정말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못 들으니까 칭찬을 못 들으면서 내가 거기서 나는 잘 못하는 아이구나,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가 있어 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자기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 자존감과 자아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나는 굉장히 존중받을 수 있어, 난 굉장히 괜찮은 놈이야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난 이거 하면 나 이거 잘할 수 있지, 그리고 난 이거를 정말로 잘해낼 만한 난 정말 능력을 갖고 있어라는 이 두 가지 능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나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낮아진 거를 다시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4년 동안 회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자사고를 선택한 너 꼭 기억을 해요. 네가 가는 그 길에는 네가 너의 자존감과 자아 효능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너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넌 고등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자사고를 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는 거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 저 정말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거든요. 전 그 친구들 싫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1등을 하지 못한다, 내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은 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사고를 간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사고 가고 싶으세요? 자사고 가면 좋아요. 넌 분명히 크게 성장을 할 거고요. 거기에선 여러분들은 꼭 거기에서 큰 좌절도 맞게 될 거예요. 그 좌절을 우리가 감수하고 그리고 그 자사고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들과 그 다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크게 성장을 하세요. 그러면 너는 네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을 때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가 만약에 장독립적이야, 넌 그냥 너 스스로가 그냥 공부를 함으로써 그냥 뿌듯해, 그리고
그 밖에 내 주변은 그냥 날 칭찬만 해주면 좋겠어 라는 성향이 너에게 더 강하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경쟁이 너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자사고 저는 꼭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는 100% 제 생각입니다.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제 채널이고 지금 내 채널을 보고 있는 너는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잖아요. 전 저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랍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앞으로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오늘 이야기 끝. 다음에 또 봐요. 안녕.